네,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마지막 날, 이제 비트코인 종가 마감을 앞두고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가가 6만 달러 위에서만 마감을 해주면 조금 안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법한데 지금 여전히 5만 9천 달러대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주요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소 아쉬운 퍼포먼스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만 400달러 부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만 2천 달러 부근이라서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선명한 비교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의 첫 번째 단추는 6만 달러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 담력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2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57%대 자리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선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지금 4시간 차트인데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8월 5일 블랙 먼데이 무려 48,00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펼쳐지긴 했지만 다소 아쉽게도 지금은 박스권 1차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달러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8월은 이 계절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빨간 날이 더 많죠. 그런데 9월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9월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9월도 간단치는 않겠다라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9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을 때부터는 의미 있는 반전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센티멘트 데이터가 재밌어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증가했다. 한 달 만에 최소 100BTC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가 283개나 증가했다. 이런 지갑이 지금 현재 16,120개로 17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고래들의 활동 역시 굉장하다라는 거, 17개월 최고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가올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 물량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상 공급 충격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다가오는 4분기에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의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고래들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 데일리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채널 중간 부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6만 달러 회복이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고르지 못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만 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오르내림의 폭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걸 고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이 TA 트레이더 앨런,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 잠재적인 목표 가격은 83,000달러다.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채널 안에서 통합되고 있어서 강세 신호로 간주할 수 있고, 돌파할 경우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을 함께 짬뽕시켜서 바라보면 6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고르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6만 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설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나와 줄 것이고, 83,000달러 수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루전 X라는 분석가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웨이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 연말연시 부근에 이 84,000달러 부근에서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약세 국면 쭉 한번 빠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38,000달러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84,000달러 부근으로 급반등하는 상황. 이게 숫자 자체가 뭐 84,000달러가 될지 10만 달러가 될지 뭐 75,000달러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폭락의 저점 확인 수준도 38,000달러가 될지 48,000달러가 될지 이 숫자 때려 맞추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의미 있는 급등 이후에는 의미 있는 급락이 나오고 급등과 급락의 반복 속에서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 톤에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키불 크립토는 이 4분기에 돌파가 발생하면 목표 가격은 11만 1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마지막 로그밴드의 목표 가격 21만 5000달러. 좀 높은 숫자긴 하죠. 높은 숫자긴 하지만 사실 어느 수준에서 고점이 형성될지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뭐 10만 달러, 11만 달러, 20만 달러 여러 가지 숫자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 정도로만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놓고 분할 매도를 어느 구간에서 할 것인가,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홀딩을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그게 이제 2021년 11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인 고점이 나올 때는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개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지금 이번 사이클 고점인지 추가 반등 가능한지 이거를 때려 맞추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개미 마인드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디테일하게 행동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다가올 어쩌면 4분기가 될 그런 강세장의 시작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상황을 비교를 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급등, 2016년의 경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급등,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한번 리테스트를 했는데 가격 480달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에서 고르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급등,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오르내림의 폭이 큰 그런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포물선형 랠리를 그리더라.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차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CP 캐피털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통해서 연준의 4분기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거시경제 뉴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58,000달러에서 65,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65,000달러까지가 1차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올라서서 2차 박스권으로 들어서 주면 그때부터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100% 수준으로 이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건데 관건은 0.25로 할 거냐 아니면 0.5 B컷을 단행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건데 지금 현재는 70% 수준으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기점이 되는 것은 9월 6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될 건데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8월 2일에 11만 4천 개로 나와주면서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8월 5일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아주 그냥 쌩 난리가 났던 블랙 먼데이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요날 이렇게 뿅 하고 등장을 해주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측치 수준 정도로만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때부터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9월 18일 FOMC 이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4분기 랠리, 9월 말부터 10월 정도에는 의미 있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로 번지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의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는 정말 4분기를 장식하게 될 어마어마한 그런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은 증시와 비트코인에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항상 이런 식으로 요때도 그리고 요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XRP도 8월 한 달 동안 정말 어마어마했죠. 블랙 먼데이 때 와 0.44달러까지 꼬라 박았다가 그래도 며칠 만에 다시 급등을 해줘서 50% 정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줬습니다. 급반등이. 누군가는 이때 들어가셨다가 요때 매도하셨던 분들은 이제 50% 수익을 누리셨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50%의 상승보다 여전히 마이너스인 나의 XRP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XRP 0.44달러까지 블랙 먼데이 이슈로 후퇴를 했다가 지금은 0.56달러, 여전히 0.6달러 밑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30% 정도로 지금 가격 반등은 나와준 상황, 그만큼 소송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멘트가 뭐 기사화되고 있는데, 크립토 업계의 로비가 결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이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에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XRP도 이 후원금 결제 옵션으로 채택을 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SEC 위원장 전격 교체 가능성 100%입니다. 임기 첫날 잘라버리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SEC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반암호화폐적인 정책 스탠스는 정반대 스탠스로 바뀔 겁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지, 이런 스탠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다. 더군다나 차남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프로젝트까지 출범을 시켰고, 트럼프가 이걸 또 지금 띄우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친암호화폐적인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뭐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플과는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재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 캠프의 기부 옵션에 XRP가 포함된 것 말고도 리플 CEO로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30만 달러 규모의 XRP를 트럼프 캠프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환호를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엄청 높고, 만약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뭐 기각을 하든 취하를 하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XRP 흐름과 관련해서도 비트코인과 더불어 상징적인 직접 수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들이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마이클 반데포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은 올해 초 수익을 다 반납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현재 중요 지지 라인에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3에서 6개월 안에 목표 가격인 15달러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니어라는 특정 종목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이런 흐름이죠. 급등, 연초에 엄청 빡세게 3월까지 급등했다가 비트코인의 조정과 맞물려서 알트들은 지금 60에서 70%씩 빠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상승분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고,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안에 니어가 15달러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6개월 안에 알트 시즌 올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4분기에는 의미 있는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9월에 조금 역사적으로는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줬던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9월 18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의 흐름도 아쉽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흐름도 엄청 많이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내하고 적절하게 대응만 잘하면은 이 시장에서 큰 손실 보지 않고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으로도 바라보시면서 의미 있게 대응을, 전략을 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고, 시장도 한번 엎어졌다가 반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정도의 큰 폭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가올 긍정적인 재료들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9월도 파이팅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